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사입니다. 저는 일본 종합상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정 ABO로서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스피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2년 올해 4월까지 해외 두바이의 주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돌아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중동에는 아메이가 없고요. 4년 동안 많이 놀고 쉬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차곡차곡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이 되고 차장으로 승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대로라면 정말 회사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하고 난 뒤에 나의 수입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대학 동기인 우주현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겠다. 퇴직 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다가왔고요. 저희들 종합상사를 다니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은 독립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독립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일궈나가는 건데, 먼저 독립한 선배들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환율에 치이거나 또는 다른 더 경쟁력 있고 돈이 많은 그 거대 자본들이 옆으로 와서 치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든든하고 튼튼한 열심히 할 자신은 있고 내 꿈을 향해서 나갈 자신은 있는데 도구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아쉬워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귀국을 해서 4년 동안 두바이에 있으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귀국을 막상 했을 때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의 광풍이 휩쓸고 난 뒤에는 다른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무기력해서 어떤 오퍼상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사업을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이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저한테는 든든한 것으로 다가왔었고요. 두바이에 있을 때는 사실 두바이에 가기 전에 4년 동안 두바이에 있었지만 그전에는 또 3년간 일본에 전근을 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남짓의 사업을 해가면서 7년을 해외에서 보낸 셈인데, 그럼에도 내가 꾸준히 해왔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한테는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들어왔던 수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었는데 교직 30년을 하셔서 매달 받으시는 연금과 맞먹는 수입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꾸준한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잠시만 이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긴장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직 공무원이셨잖아요. 좋다는 연금 수입입니다. 공무원, 교직 공무원에게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교직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작은 월급으로 이렇게 아껴가면서 쓸 때 연금이 있으니까라고 늘 그걸 기대서 사셨는데, 그런 것 이미 저는 나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한테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아까 좀 동료들이 무기력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퍼상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튼튼한 도구가 있다라는 것이 다시 새로 그 갈대밭이 불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고요. 이런 그 거대한 자본이라든지 어떤 경쟁 이런 속에서 튼튼하게 나의 수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메이뿐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돌아와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한 동료는 이제 퇴직금을 정산해서 어떤 자기가 여수에 있는 곳에 멋진 커피숍을 차린 친구도 있었어요. 6억 정도를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인기도 많아지고 아름아름 사람도 오고 그랬었는데 중간중간에 잠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차량 100대가 들어가는 그런 커피숍을 멋지게 차리면서 그 사업을 얼른 접고 더군다나 다행히 코로나 전에 접는 바람에 다행히 자기는 건져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의 모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커피숍 자체도 또 다른 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잠식당하고 하더라고요. 아메이스웨이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꾸준히 미팅을 나와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미팅을 나와서 꾸준히만 하면 옆에 어떤 사람도 3%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 사업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열정 ABO 스피치에 서서 이렇게 떨리게 그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이렇게 떨리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정 하나만은 가득합니다. 갈대밭이 불타고 있는 느낌처럼 4년간 못했던 사업을 차곡차곡 이 1년 안에 지금 치앙마이 여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여행도 지난번에 예전에 다녀왔었는데요. 두바이 여행 때는 가족 부부 여행이었었는데 와이프를 애들이 어려서 데려가질 못했어요. 혼자 다녀왔고요. 그러나 이번에 치앙마이는 가족들을 데려갈 수 있는 여행이라서 치앙마이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내년에 삿포로 여행도 저희 이 와이프 애들의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서 아이들이 일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라서 삿포로 여행을 가면 자기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사장님들도 안내해 줄 수 있을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지중해 크루즈까지 저희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같이 으쌰으쌰해서 가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많이 참아왔던 그 열정을 여기서 분출시켜서 하나씩 해서 반드시 그 치앙마이 여행 달성하고요. 삿포로, 지중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쉼 없이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